나는 그날 10살의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나야 했다.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시작이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다. 나에게 벌어진 일들이 그저 현실이라는 것만큼은 알았지만 그 일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고향은 작은 마을이었다. 내 부모님은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평범하게 살았고 나는 그들 곁에서 행복하게 자랐다. 부모님이 병원에 다녀오는 날마다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저녁마다 나누던 이야기를 기억한다. 특히 설날이면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부모님은 차가운 겨울 날씨에도 마을을 떠나 병원으로 갔고 나 홀로 집에서 설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부모님이 타고 가던 차가 큰 사고를 당했다. 나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는 말에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렇게 부모님은 내 곁을 떠나셨다. 그 충격과 슬픔은 이 세상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었다. 하루아침에 나는 부모님을 잃고 이제 혼자가 되어버렸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나고 나는 부모님을 대신할 사람을 찾았다. 고모나 이모는 모두 바쁜 일정을 이유로 나를 도울 수 없다고 했다. 결국 내가 선택할 수 있었던 곳은 아버지의 형, 큰아버지의 집이었다. 그 집은 내가 부모님을 잃고 처음으로 의지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집에서 나는 다시 한번 배신을 당하게 되었다. 큰아버지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기라도 하는 듯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나를 대하는 태도는 변했다. 나는 그 집에서 마치 떠돌이처럼 지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은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큰아버지의 얼굴에는 짜증 섞인 표정이 나타났고 나는 매번 그 표정에 움츠러들었다. 설날이 가까워졌을 때 그 집은 더욱 분주해졌다. 큰아버지의 아내는 음식을 준비하고 아이들은 새 옷을 입고 설날의 복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그러나 나는 그 과정에서 배제된 채 조용히 한쪽 방에 앉아 있었다. 그때 내가 가장 그리워했던 것은 부모님이었다. 어머니가 손수 만든 떡국을 함께 먹고 아버지가 나를 무등 태워 달리던 시절이 떠올랐다. 그때는 설날이 그리 쓸쓸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날 점심즈음 내가 작은 실수를 했다. 음식을 나르다가 접시를 떨어뜨렸고 그것이 큰아버지의 분노를 불러왔다. 그는 나를 향해 소리쳤고 그때 내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른다. 너 같은 애가 여기 있으면 뭐하냐? 이 집에 발을 들이지 마라. 그 소리는 마치 천둥처럼 들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를 떠났다. 밖은 차가운 바람이 불고 나를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혼자 울고 있었다. 큰아버지는 나에게 옷 몇 벌과 돈을 던져주며 문을 닫아버렸다. 나에게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부모님이 계셨다면 절대로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혼자였다. 추운 바람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때 내가 생각했던 것은 오직 하나였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는 거지? 그 질문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이었다. 나는 마을을 떠나 도시로 향했다. 길은 멀고 그 길 위에는 나만의 상처가 있었다. 그래도 나는 계속 걸었다.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겠지만 나는 여전히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날
나는 차가운 거리를 떠돌았다. 도시의 거리는 설날의 분위기와는 전혀 달랐다. 사람들은 즐겁게 설날을 맞이하고 있었지만 나에게는 그런 기쁨이 없었다. 나는 그저 몸을 움츠린 채 길모퉁이에서 잠을 청하려 했지만 그 차가운 바닥은 나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 순간 누군가 나를 불렀다. 얘야, 왜 이렇게 추운데 밖에 나와 있니? 그 목소리는 나에게 따뜻함을 전해주었다. 그 할머니는 나를 보고 내가 너무 힘들어 보였는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나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 집은 작고 특별할 것도 없었지만 나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다. 할머니는 나에게 따뜻한 국밥을 내주며 내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그날부터 내 삶은 조금씩 달라졌다. 그 작은 집에서 나는 새로운 희망을 느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다. 나는 이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리고 할머니는 나에게 말했다. 너는 지금 고통스럽지만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야. 그 말은 내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할머니는 작은 집에서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그 집은 무엇 하나 특별한 것이 없었지만 그곳에서 나는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 할머니는 가난했지만 그녀는 나를 소중하게 대해 주었고 나는 그 사랑을 받으며 매일을 살아갔다. 그러나 그녀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녀는 작고 오래된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고 나 역시 하루하루 그 식당을 돕기 시작했다. 식당은 마을의 중심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위치해 있었다. 예전에 한 번쯤 들렀던 기억이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식당을 잘 모른다. 가게는 작고 메뉴도 간단했다. 할머니는 일주일 내내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식당을 운영했다. 그때 나는 할머니의 옆에서 음식을 나르고 손님들을 맞이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불평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모든 일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할머니와 함께 일하는 동안 조금씩 익숙해졌다. 식당에서 일하는 동안 나는 여러 사람을 만났다. 그들 중 일부는 나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기도 했다. 한 손님은 나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너는 참 성실하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니. 그 말을 듣고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 말 한마디가 내게 큰 힘이 되었고 나는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었다. 식당에서 손님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저 내가 일하는 아이일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나에게 주는 작은 인정이 무엇보다 소중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식당에서 일을 하며 느끼는 고독감은 점점 더 커졌다.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었다. 내 꿈은 단순히 이곳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더 큰 꿈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은 항상 나에게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이 내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고 나는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했다. 그날도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마친 후 나는 마른 수건으로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그때 한 남자가 내게 말을 걸었다. 그는 나와 같은 나이대처럼 보였지만 나는 그를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내가 음식을 나르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더니 갑자기 물었다. 너는 왜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일을 하면서 공부까지 하고 있는 거냐?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대답했다. 저는 부모님을 잃고 지금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저는 언젠가 부모님처럼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남자는 내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더니 그는 자신이 가진 명함을 내게 건네며 말했다.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나는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거라 믿어. 그 남자의 말은 내게 큰 용기를 주었다. 나는 그 명함을 가슴에 쥐고 다시 한번 꿈을 이루겠다는 결심을 다졌다. 비록 내 앞에 놓인 현실은 힘들었지만 나는 그것에 굴복하지 않기로 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그 명함을 할머니에게 보여주었다. 할머니는 내 말을 듣고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다. 세상은 냉혹하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좋은 사람들을 만날 거야. 그 사람이 너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처럼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해. 그 말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다. 할머니는 나에게 그 어떤 말보다도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다. 내가 받은 도움을 잊지 않고 나도 나중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하며 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지만 그 작은 일들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일은 매우 힘들었지만 나는 그것을 즐기기로 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나는 내 꿈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나의 목표는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부모님처럼 나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식당에서 일하는 동안 나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힘들다고 해서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꿈이 현실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매일 조금씩 나아갔다. 일과 공부를 병행하며 내 미래를 준비했다. 식당에서의 일상은 점차 익숙해졌지만 그만큼 내게는 더 많은 책임이 따랐다. 할머니는 여전히 몸이 약했지만 매일 식당에 나가서 일했으며 나는 할머니를 도우면서도 점차 나의 목표를 위해 준비를 시작했다. 그래도 내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나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들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러나 일하는 동안 마주한 다양한 사람들은 내게 조금씩 깨달음을 주었다. 어느 날 식당에서 또 한 명의 손님이 나에게 말을 걸었다. 그날도 한창 바쁜 점심시간이었다. 손님들이 음식을 기다리고 나는 서둘러 음식을 나르며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 남자가 나에게 다가왔다. 그는 중년의 남자였고 다소 지친 표정으로 음식을 먹고 있었다. 그의 모습에서 피로가 묻어났고 나는 그가 무언가 이야기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가 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너는 항상 열심히 일하는 것 같구나. 내가 볼 때 너는 아주 성실한 아이야. 그의 말에 나는 약간 당황했다. 내가 하는 일이 사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이렇게 칭찬을 받을 줄은 몰랐다. 나는 손에 있던 접시를 정리하며 답했다. 감사합니다. 그저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 남자는 내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그런 겸손한 자세가 중요한 거지. 그런데 너 나중에 뭔가 하고 싶은 일 있지 않나? 나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이 질문은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질문이었다. 물론 내가 꿈꾸는 일은 식당을 운영하는 일이 아니었다. 나는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사람의 진지한 표정에 내 꿈을 이야기할 용기가 생겼다. 네, 저는 언젠가 제 자신의 회사를 열고 싶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 남자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나의 말을 끝내고는 명함 한 장을 건넸다. 내가 알게 된 일이 많고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다. 만약 내가 진지하게 꿈을 쫓고 싶다면 언젠가 필요할 때
나를 찾아봐. 나는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 명함을 손에 쥔 나는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결심을 했다. 이 사람이 내게 아무런 대가 없이 도움을 주겠다고 말한 것처럼 나도 언젠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랐다. 나는 그 명함을 소중하게 품고 집으로 돌아갔다. 할머니에게 그 명함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머니는 내게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하게 웃어 보였다. 그 사람은 너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구나. 그렇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렴.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새로운 희망을 느꼈다. 나는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지만 그 작은 식당에서 일하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의 사건은 내게 하나의 전환점을 만들어 주었다. 나에게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힘나게 했다. 이후 나는 그 남자의 명함을 바탕으로 나의 미래를 다시 한번 그리기 시작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작은 식당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 명함을 손에 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계획했다.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는 더 이상 막연한 꿈이 아니었다. 나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꿈을 향한 길은 결코 쉽지 않았다. 내가 처한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조금씩 나아갔다. 일과 공부를 병행하면서도 나는 조금씩 내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 노력의 끝에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모든 것을 걸고 나는 내 길을 걸어가기로 했다.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은 이미 내 안에서 시작되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내가 일하며 살던 그 작은 동네는 언제나 조용하고 평화로웠지만 그만큼 세상과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주기도 했다. 할머니와 함께 운영하는 그 작은 식당도 손님들이 많지 않아서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변화를 주기도 힘들었다. 그러나 나는 그 속에서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매일 바쁘게 일을 하며 내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내 머릿속에서 항상 떠나지 않았던 질문은 여전히 나를 괴롭혔다. 내가 정말 이렇게만 살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느 날 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로 마음먹었다. 그동안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정말 현실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항상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불안은 끝없이 나를 따라왔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불안감을 일시에 떨쳐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그날도 평소처럼 식당에서 일하던 중 손님 한 명이 들어왔다. 그는 중년의 남자였고 비즈니스 수트 차림에 세련된 인상이었다. 나는 그가 단골 손님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 그의 분위기는 분명히 평범한 손님들과는 달랐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메뉴를 살펴보다가 나를 불렀다. 너는 여기서 일하는 아이 맞지? 여기서 일하는 게 쉽지 않겠군. 나는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했지만 그저 대답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남자는 잠시 생각하던 후 다시 입을 열었다. 너는 얼마나 더 이 일만 할 생각이야? 그 질문은 나에게 직격탄처럼 다가왔다. 사실 그동안 나는 내 미래를 위해 조금씩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그 목표가 확실히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
그저 내게 주어진 일상에 충실하게 살고 있다는 느낌뿐이었다. 저는 나중에 제 사업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그 말이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목표인지는 알 수 없었다. 나는 내 꿈이 막연하게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래, 내가 지금 하는 일은 그저 작은 시작일 뿐이다. 내가 봤을 때 너는 그 시작을 잘하고 있어. 하지만 그 시작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내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을 쌓아야 한다. 그 남자는 말을 이어갔다. 내가 원하는 길을 열어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 그 말을 듣고 나는 내심 놀랐다. 내가 원하는 길이 정말로 열릴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 남자는 내게 자기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만약 내가 진지하게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나에게 연락해라. 내가 너를 도와줄 방법이 있을 거다. 그 명함을 손에 쥔 채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동안 내가 의지해온 것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 뿐이었다. 그 외에는 별다른 방도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남자처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은 처음이었다. 나는 그 명함을 소중히 간직하며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그 후 나는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일에 매진했다. 할머니는 나의 변화를 보며 자주 웃어주셨고 나는 그 웃음에 힘입어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할머니는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걱정하며 항상 응원해 주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서 받은 명함을 다시 꺼내보며 마음속으로 그 길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기로 결심했다. 그 명함을 통해 연락을 했을 때 그 남자는 정말로 나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다. 그는 나에게 여러 가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일을 소개해 주었고 나는 그것이 내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믿으며 그 길을 걷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차 그 일이 익숙해졌다. 그 남자는 나를 계속해서 격려해 주었고 나는 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노력했다. 이제는 나 자신에게도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내가 원하던 길을 가는 첫 발걸음이 되어 주었던 그 기회는 나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나는 그 가능성을 쫓아 조금씩 나아갔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 모르겠지만 그때마다 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매일을 살아가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나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작은 식당에서의 일이 지겹거나 힘들지 않았다. 그것은 나에게 소중한 경험이었고 그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그날 그 남자가 준 명함 덕분에 나는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길은 내가 상상도 못한 곳으로 나를 이끌었다. 내가 처음 그 남자에게 연락을 했을 때 그는 정말로 나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다. 그가 소개해 준 일은 나에게 새로운 도전이었고 나는 그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이제까지 내가 해왔던 일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일이었기 때문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밀려왔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다. 내가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해보고 싶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불안했다. 내가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그 남자가 기대한 대로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다. 하지만 매일 그 일에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나는 점차 자신감을 얻었다. 일이 점점 더 재미있어지고 내가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내가 맡은 역할은 회사의 작은 프로젝트였다. 처음에는 그저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점차 내가 맡은 일이 더 큰 책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프로젝트의 성과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냈을 때 나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그 노력이 결실을 맺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일이 잘 됐다는 의미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 남자가 나에게 줬던 기회는 내 삶을 바꾸는 중요한 첫걸음이었다. 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맡은 프로젝트가 성공하면서 나는 회사 내에서 점차 인정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인정은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기도 했다. 내가 잘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은 언제나 내 어깨를 무겁게 했다. 그와 동시에 회사의 고위직에서 나를 지켜보는 시선이 점차 더 따가워졌고 그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 내가 더 큰 일을 맡게 될수록 나는 점점 더 많은 책임을 짊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 책임을 다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의문을 품게 되었다. 어느 날 나는 사장님에게 불려갔다. 그날의 회의는 나에게 있어 중요한 날이었다. 사장님은 나에게 대기업에서의 큰 프로젝트를 맡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섰다. 그 프로젝트는 내 능력으로 해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장님은 나에게 믿음을 주며 말했다. 너는 이번 프로젝트를 잘 해낼 거라 믿는다. 그동안 내가 보여준 노력과 열정은 우리가 확신하는 바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해왔고 이제는 그 열정을 더욱 강하게 발휘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나는 결심을 굳혔다. 이번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매일 밤을 새워가며 준비에 매달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을 때 나는 그 어떤 도전보다 큰 의지로 임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나는 점차 더 많은 사람들과 협업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나만의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 나갔다. 물론 처음에는 어려운 부분도 많았다. 내가 해본 적이 없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어려움도 많았다. 하지만 나는 그 실수를 하나씩 보완하며 나아갔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흐름이 잡히기 시작했다. 내가 맡은 부분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했고 나는 더욱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그러던 중 큰 위기가 찾아왔다. 프로젝트 중간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고객이 요구한 사항과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차이가 커져버렸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데에 시간이 부족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이 무너질 것만 같았다.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때 나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다시 팀원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그 위기를 넘기고 나니 나는 진정한 성취감을 느꼈다. 그동안의 고생과 노력이 보상받는 순간이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나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리고 그 성공은 단순히 나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 성공은 나를 믿어준 사람들과 나와 함께 일해준 팀원들의 노력의 결과였다. 나는 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느꼈다. 이제 나는 더욱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내 힘으로 세상의 벽을 뛰어넘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내가 맡았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나는 회사 내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점차 나의 이름은 업계에서 알려지기 시작했고 나는 이곳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그와 함께 나에게 다가온 건 무거운 책임감이었다. 내가 얻은 성공 뒤에는 항상 더 큰 압박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부터 나는 더 이상 자유롭지 않았다. 그동안 내가 쌓아온 성과는 더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불러일으켰고 나는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을 때마다 그 책임이 내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시간은 점점 더 부족해졌다. 업무가 많아지면서 나는 점점 더 고독을 느끼게 되었다. 식당에서 일하던 시절 그 작은 공간에서 나는 사람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일하면서도 오히려 내가 누구와도 진지한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 모든 성공 뒤에는 나 혼자만의 길을 걷고 있다는 외로움이 있었다. 친구들은 점차 멀어졌고 가족과의 연락도 끊기기 시작했다. 그나마 내가 의지할 수 있었던 사람은 회사 동료들이었지만 그들과는 업무 외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려웠다. 나는 항상 바쁘고 그들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나는 더 이상 이 상태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숨이 막히고 있었다. 더 이상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성공했다고 믿었던 그 삶이 사실은 매우 외롭고 공허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나는 우연히 사장님과 마주쳤다. 그날 사장님은 평소보다 훨씬 부드럽고 친근한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왔다. 요즘 힘들지 않냐? 는 사장님의 물음에 나는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다. 그동안 내가 겪고 있는 고독과 압박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나는 그 말에 답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사장님은 내게 좀 더 구체적인 말을 건넸다. 모든 일이 잘 돌아가면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런 일들이 가장 힘든 법이다. 사람들이 너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겠지만 그 속에서 내 자신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마음속 깊이 울컥했다. 그동안 내가 놓쳤던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만 신경 쓰며 내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다. 성공과 고독 사이에서 나는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며 나는 그동안의 삶을 돌아봤다. 작은 식당에서 일하던 시절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그때의 나는 그저 살아가는 데에만 집중했었지만 이제는 그저 성공을 쫓는 것만 같았다.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로 행복해할 수 있는 삶은 무엇일까? 그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다시 한번 내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았다.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진정으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얻은 성공과 그 과정에서의 고통을 당연하게 여겼고 그것이 내 삶의 전부인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사장님의 말은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내가 얼마나 큰 책임을 지고 있는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대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 책임을 지는 것만으로는 내 삶이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삶의 방향을 다시 정하고 내 삶의 의미를 찾아가야 했다.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성공만을 쫓지 않기로 결심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나만의 시간을 가지며 나의 가치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내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비록 그 길이 다시 고독을 동반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제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나는 나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다. 몇 년이 흘러 나는 어느새 나만의 회사를 운영하는 CEO가 되었다. 회사는 작은 규모였지만 내가 세운 꿈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나의 목표는 단순히 돈을 벌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내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 길을 걷는 동안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 어느 날 내가 그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던 큰아버지에게 연락이 왔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다. 큰아버지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많이 쇠약해져 있었다. 잘 지내고 있냐? 라는 그 한마디가 내 마음속 깊은 곳을 울렸다. 그동안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를 쫓아낸 사람, 나의 고통을 외면한 사람의 목소리가 이제는 그렇게 연약하고 힘없게 들리고 있었다. 나는 말없이 그의 말을 들었다. 큰아버지는 나에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가 망해가고 있으며 그동안 쌓은 빚이 많아 더 이상 자식들에게도 손을 벌릴 수 없다는 것이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미워했는지 또 그 사람의 행동이 나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떠올리며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러나 나는 그 사람을 단지 나의 과거로만 여길 수는 없었다. 아무리 나를 버리고 떠난 사람일지라도 내 인생에서 중요한 존재였던 사람인 것은 분명했다. 나는 큰아버지에게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이번 일만큼은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나 그동안 나에게 한 일에 대해 사과는 꼭 해야 한다. 그동안 그 사람은 내게 사과한 적이 없었다. 내게 어떤 아픔을 주었는지, 그가 나를 어떻게 다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내가 잘못했다고만 말했던 사람이었다. 나는 이제 그 사람의 진심을 보고 싶었다. 몇 주 후 나는 큰아버지를 만나기로 했다. 그동안 나와의 만남을 피하던 그는 결국 내가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였다. 내가 도와주겠다고 했을 때 큰아버지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그동안 잘못했다.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이제야 알겠다. 그의 사과는 내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진지하고 눈물을 흘리며 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다. 그동안 나를 버리고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내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모르게 여러 감정이 들었다. 그 순간 내가 그동안 쌓아온 마음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했던 건 단순히 그 사람의 행동 때문만은 아니었다. 나 역시 그 사람을 통해 상처를 받았지만 그동안 내 삶을 돌봐준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도 결국 힘든 삶을 살아왔을 것이고 나 역시 과거에 대해 용서하고 나아가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순간 나는 마침내 과거의 고통을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그를 돕기로 결심했다. 나의 도움으로 그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금씩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과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내가 너무 고집스럽게 나만의 길을 고수하며 내가 받은 상처를 잊으려 했던 것 같다. 그런데 이제는 그 상처를 마주하고 그 상처에서 배운 것들을 통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큰아버지에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나는 그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나는 그를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내가 과거를 돌아보고 용서를 하면서 그 사람도 내게 무엇을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이상 그를 미워할 이유가 없었다. 그는 나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고 그 가르침 덕분에 나는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다. 내가 만약 그 사람을 계속해서 미워했다면 아마 나는 오늘의 내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의 만남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날의 대화는 나에게 그리고 큰아버지에게 치유의 시간이었고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고통에 갇히지 않기로 했다. 내가 결국 이룬 모든 성공은 단순히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면에서 진정으로 성장한 결과였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날 나는 큰아버지와 헤어지며 말했다.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나 역시 더 이상 과거를 묶어두지 않기로 결심했다. 내가 놓쳤던 것들, 그리고 내가 지나쳤던 시간들을 되돌리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날 이후 나는 과거의 상처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며 내가 받은 도움을 되돌려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갔다. 큰아버지와의 만남 이후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숨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내가 겪었던 고통은 단순히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며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선택을 해야 한다. 나는 그 선택을 미루지 않기로 했다.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가진 것들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기로 했다. 그때부터 나는 더욱 열심히 일했다. 회사는 더 이상 작은 기업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프로젝트와 협업을 통해 점점 성장해 갔다. 내가 가진 비전은 명확했다. 나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싶었다. 나는 내 사업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사업을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자금 부족, 인력 문제, 예기치 않은 사고들 많은 시련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도전은 내가 내 사업을 이끌어 나가며 경험한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었다. 나는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때때로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앞세우며 갈등을 일으켰다. 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어느 날 내가 너무나 믿었던 한 파트너가 나의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그 사람은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내 사업과 결별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처음에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신뢰를 주었고 그 사람도 내게 많은 것을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끝내 나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 일은 내게 큰 충격을 주었고 나는 그동안 모든 것을 쉽게 믿고 의지해온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하지만 그런 경험은 나를 성장시켰다. 나는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 일임을 알았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일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누군가에게 의존하기보다는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나는 그 사건을 통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었다. 그만큼 나의 사업은 더 철저하고 견고한 기초 위에 서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고 나는 내 사업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더 많은 사람들과 협력하게 되었고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나도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었다. 사람들과의 협업을 통해 내 사업은 점점 확장되었고 나 역시 다른 사람들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많은 이들을 도왔고 그들의 삶이 바뀌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내 과거가 있었다. 내가 겪었던 외로움, 버림받음, 그 모든 고통이 여전히 나의 일부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나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원동력이 되었다. 나는 과거의 고통을 내가 성장하는 밑거름으로 삼기로 결심했다. 그때부터 나는 나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내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왔던 프로젝트를 발표해야 했다. 이 발표는 내 사업의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하는 발표였다. 발표 전날 나는 긴장과 불안에 휩싸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발표를 지켜볼 것이고 그들의 반응에 따라 내 사업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내 자신에게 말했다.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이미 많은 것을 경험했다. 과거의 내가 아니라 지금의 내가 이끌어갈 미래를 믿어야 한다. 그 발표는 나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 나는 과거를 떠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발표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나의 비전과 목표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나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들은 내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어 한다는 점에 큰 가치를 두었다. 그때 나는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내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제 나는 예전과는 다르게 생각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나를 지배하지 않았다. 나는 내 삶을 더 이상 과거에 갇히게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는 내가 만든 것이다. 내가 노력하고 도전하고 사람들과 함께 이룬 성과들이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나는 나의 사업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성공을 나누고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회사 사무실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큰 아버지와의 만남을 떠올렸다.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용서한 것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 일들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때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과거의 상처가 나를 정의하지 않았다. 이제 나는 나만의 길을 걷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전할 것이다. 나에게 남은 과거는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자양분이 되었다. 내 인생의 여정은 그 어느 때보다 험난했다. 매일같이 새로운 도전이 있었고 내가 이룬 것들은 언제나 한계에 부딪혔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었지만 그것들은 결국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지금의 나로서 더욱 당당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의 질문이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살면서
과연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그 질문은 어느 날 내가 마주한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 절정에 달했다. 내가 설립한 회사를 두고 나는 큰 결정을 내려야 했다. 회사는 이제 더 이상 작은 기업이 아니었다. 사업이 성장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수많은 투자자들과 협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해야 할 결정들이 많았다. 회사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순간들이 다가오고 있었고 나는 그 길을 선택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내가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마음을 되새기곤 했다. 그때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일을 넘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큰 꿈을 품고 있었다. 나는 항상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나는 그 꿈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느꼈다. 돈과 성공을 쫓아가다 보면 내가 원했던 본래의 가치를 잃을까봐 두려웠다. 나는 내 삶의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도 사업을 더욱 확장해 나가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다. 그날 나는 중요한 회의에서 큰 결정을 내려야 했다. 투자자들과 협력자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나에게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확신했지만 나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이 결여된 채 진행되는 것 같았다. 바로 사람의 가치였다. 회사를 확장하는 데 있어 사람들의 삶과 행복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처음 이 회사를 시작할 때 가지고 있던 가치, 그 마음을 다시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회의가 끝난 후 나는 사무실에서 홀로 남았다. 깊은 생각에 잠기면서 나는 그동안의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부모님을 잃고 큰아버지에게 버림받으며 방황했던 시절부터 시작해 할머니와 함께했던 따뜻한 순간들, 그리고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이 떠올랐다. 나는 그 길을 걸어오며 그 모든 고통과 싸움을 통해 지금의 내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동안 얻었던 것들을 나 혼자만의 성공이 아닌 함께 나누며 살아가고 싶다는 결심을 다시 한번 굳혔다. 그 결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마음속 깊이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내 인생의 목표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다. 나는 사업의 규모를 더 키우기보다 내 회사를 통해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고 싶었다. 그것이 내가 이 길을 걷는 이유였고 나는 그 가치를 지켜나가기로 했다. 그 결단을 내린 후 나는 즉시 투자자들에게 내 생각을 밝혔다. 그들은 처음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내 진심을 전달하자 차차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는 사업의 방향을 바꾸고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사업 모델을 제시했다. 물론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다. 그들은 내가 원래 가고 있던 성공적인 길을 버리려고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나의 신념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그 결정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한 가지 확신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그 결단 이후 내 사업은 점차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모델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사업의 방향은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나아갔다. 투자자들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이 변화를 받아들였고 그들의 지원을 받으며 나는 조금씩 내 꿈을 이루어갔다. 그 과정에서 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내가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목적을 이해하고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사업이 단지 성공을 위한 도전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길임을 실감했다. 그 길을 함께 가는 동료들과 손을 맞잡고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내 인생의 결단은 단순한 하나의 선택을 넘어서 나를 더욱 강하고 뚜렷하게 만들었다.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며 나는 내가 믿고 가는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것이다. 결국 내가 선택한 이 길은 나에게 진정한 성공을 안겨줄 것이다. 내가 직면한 모든 도전은 어느덧 나를 성장시키고 있었다. 그동안의 길고 힘든 여정에서 얻은 교훈들은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마지막 장, 이제는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진다. 나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그것이 내게 어떤 의미였는지 묻는다.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웃음으로 그 모든 순간들을 맞이했지만 결국 나는 내가 걸어온 길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지난 10년 동안 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마주쳤다. 그들은 모두 내게 중요한 교훈을 남기고 떠났다. 그리고 그 교훈들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으며 내가 선택한 길이 옳다는 확신을 주었다. 나는 더 이상 그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제는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는 사람이 되었다. 내가 추구한 가치는 이제 더 이상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 가치는 나와 함께한 모든 이들이 함께 나누고 실천하는 가치였다. 이제 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창립한 회사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일이었고 그것이 내 삶의 목표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내 사업이 단순한 이윤 추구의 수단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도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회사의 연례 회의가 열렸다. 투자자들, 파트너들, 그리고 직원들이 모두 모인 그 자리에서 나는 이제까지의 성과와 계획을 발표했다. 처음에는 그저 사업을 확장하는 데 집중했던 나였지만 지금은 내 사업이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하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조했다.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들은 단순히 금전적인 성공을 넘어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이제는 그 목표를 이루는데 집중할 때가 되었다. 내 발표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나의 변화를 이해하고 지지해 주었다. 그들은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고 나의 비전이 그들과 일치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날 이후로 내 사업을 더욱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 기회를 통해 나의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사업의 성장은 물론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였다. 그 후 몇 년 동안 내 사업은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했다. 나는 내가 창립한 회사가 단순한 기업이 아닌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갔다. 이 모든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내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섰고 그 아픔을 세상에 도움이 되는 길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그 시점에서 나는 내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다. 내가 걸어온 길, 내가 만난 사람들, 그리고 내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내 삶의 의미를 채워주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저 살아남는 것이 목표가 아닌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었다. 사업에서의 성공은 단지 그 과정의 일부분일 뿐이었다.
내 진정한 목표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그들을 성장시키는 일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을 만났다. 그는 내가 과거에 도움을 준 적이 있는 사람이었다. 내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는 나에게 중요한 조언을 해준 사람이었고 그 덕분에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는 내가 사업을 확장하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시 내게 다가와 말했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라. 그의 말은 나를 더욱 자극했다. 나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나의 목표를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갔다. 그가 내게 전한 메시지는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진정으로 하고자 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중요한 순간이었다. 나는 이제 내 사업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목표와 가치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았다. 그것은 단순히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아니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랐다. 그 후 몇 년 동안 나는 내 삶을 살아가며 내 사업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했다.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 과정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바로 사람이었다.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은 결국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었고 나는 그 목표를 향해 끝까지 나아갔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동안의 여정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과의 인연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고 내가 겪은 모든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것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일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남길 가장 중요한 흔적을 남기는 일이다.